안녕하세요. 사연의 다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며느리와 금기를 어긴 70대의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나는 며느리 은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70평생 이런 적은 없었다. 며느리 방 앞에서 숨죽이고 서 있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안에서 샤워 소리가 들렸다. 물줄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은지의 움직임. 나는 손을 떨며 문손잡이를 잡았다. 돌리지 않았다. 그냥 잡고만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다. 며느리다. 아들 준호의 아내. 하지만 며칠 전부터 은지가 자꾸 눈에 밟혔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부터였다. 3년 전 준호가 은지를 데려왔을 때부터 아버지, 제 여자친구 은지예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나는 은지를 봤다. 32. 준호보다 2살 많았다. 키가 크고 날씬했다. 긴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다. 하얀 피부, 큰 눈. 안녕하세요, 아버님. 은지가 90도로 인사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였다. 은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며느리인데, 아들 여자인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혼하고 1년 후 아내가 죽었다. 암이었다.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혼자가 됐다. 아버지, 저희랑 같이 사세요. 준호가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신혼 부부인데 늙은이가 끼어들 수 없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사세요. 은지도 설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결국 나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다. 지옥이 시작됐다. 매일 은지를 봤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은지, 출근 준비하는 은지, 퇴근 후 샤워하는 은지, 잠옷 차림으로 거실 돌아다니는 은지. 나는 미쳐갔다. 70 나이에 며느리한테 욕정을 느낀다니. 밤마다 준호와 은지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침대 삐걱거리는 소리. 은지의 신음. 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흥분했다. 3개월 전 준호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아버지, 1달 정도 출장 갑니다. 은지 잘 부탁드려요. 준호가 떠났다. 집엔 나와 은지만 남았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다. 나는 은지를 피했다. 방에만 있었다. 식사 시간에만 나왔다. 아버님, 왜 방에만 계세요? 거실에서 TV 보세요. 은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방이 편해. 거짓말이었다. 은지와 단둘이 있는 게 두려웠다. 2주일째 되던 날 은지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아버님, 저 오늘 회사 못 갈 것 같아요. 은지가 축 처진 목소리로 말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나는 그녀 이마에 손을 댔다. 뜨거웠다. 병원 가야겠다. 괜찮아요. 그냥 쉬면 나을 거예요. 은지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왔다. 죽도 끓였다. 며느리니까. 아픈 며느리 돌보는 게 당연하니까. 아버님, 감사해요.
은지가 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쳤다. 저녁이 됐다. 은지의 열이 더 올랐다. 나는 그녀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은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땀 많이 흘렸네. 샤워해야겠다. 은지가 일어나려 했다. 비틀거렸다. 나는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은지의 몸이 내 품에 안겼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아버님. 은지가 나를 올려다봤다. 가까운 얼굴. 촉촉한 입술. 나는 얼어붙었다.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은지가 내게서 떨어지려 했다. 나는 그녀를 놓았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 은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다. 문이 닫혔다. 샤워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녀 방에서 나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은지의 베개, 이불, 옷장, 샤워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비명이 들렸다. 으악! 나는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괜찮아? 아버님, 미끄러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가 다쳤는데. 들어가도 돼? 네. 나는 문을 열었다. 김이 자욱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은지. 타월로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젖은 어깨가 드러나 있었다. 물방울이 목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긴 머리카락이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님, 일으켜주세요. 은지가 손을 뻗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차가웠다. 은지를 일으켰다. 그녀의 몸이 내게 기댔다. 타월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다. 감사해요. 은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를 안고 침대까지 데려갔다. 조심스럽게 눕혔다. 타월이 흘러내렸다. 은지가 급하게 잡아당겼다. 하지만 나는 이미 봤다. 하얀 어깨, 쇄골, 가슴 윗부분,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나가주세요. 옷 갈아입어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를 쳐다봤다. 은지의 눈이 커졌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다.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선 채 나는 벽에 기댔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아직도 은지의 체온이 손에 남아 있었다. 샴푸 냄새가 코에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은지 생각뿐이었다. 젖은 어깨, 흘러내린 타월, 놀란 눈빛.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 은지를 가져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평소엔 은지가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어제 아팠으니 오늘은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핑계였다. 은지를 보고 싶었다. 죽을 끓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배운 거였다. 쌀을 씻고 물을 넉넉히 붓고 약한 불에 오래 끓이면 됐다. 계란도 삶았다.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상을 차리고 은지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은지야, 일어났어? 네.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약해 보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은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긴 잠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첫 단추가 풀려 있어서 쇄골이 보였다. 머리는 부스스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다. 열은 좀 어때? 나아진 것 같아요. 아침 차려놨어. 나와서 먹어. 아버님이요?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픈데 내가 해줘야지.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붙잡았다. 다시 한번 은지의 몸이 내 품에 안겼다. 어젯밤보다 더 가까웠다.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괜찮아요? 응. 어지러워서. 은지가 내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우리는 함께 식탁으로 갔다. 나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다. 많이 먹어. 네. 은지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맨 얼굴. 화장하지 않은 얼굴도 예뻤다. 아니, 더 예뻤다. 맛있어요. 은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내 심장이 뛰었다.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네, 아버님. 우리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가끔 눈이 마주쳤다. 은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나도 그랬다. 식사가 끝나고 은지가 설거지를 하려 했다. 나는 막았다. 내가 할게. 넌 쉬어. 아버님이 다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나 할 일 없어. 은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자꾸 거실을 쳐다봤다. 소파에 앉으는지, 다리를 모으고 앉은 모습, 잠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하얀 종아리. 설거지를 마치고 나도 거실로 갔다. 은지 옆 소파에 앉았다. 거리를 뒀다. 하지만 가까웠다.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나를 봤다. 뭐가?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어제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괜찮아. 가족인데. 가족. 그 말을 하면서도 내 속마음은 달랐다. 가족으로 보고 싶지 않았다. 여자로 보고 싶었다. 아버님, 어젯밤 일은. 은지가 말을 멈췄다. 얼굴이 붉어졌다. 화장실에서요. 제가 타월이 흘러내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냥 나갔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 나는 TV 화면을 봤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온 신경이 옆에 앉은 은지에게 쏠려 있었다. 아버님. 은지가 조용히 불렀다. 응? 외로우시죠? 갑자기 던진 질문. 나는 은지를 쳐다봤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외로웠다. 미칠 것 같이 외로웠다. 아내가 죽고 나서 밤마다 혼자였다. 옆에 누울 사람이 없었다. 손잡을 사람이 없었다. 조금. 그래.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외로워요. 은지의 고백.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준호가 출장 자주 가요. 한 달씩, 두 달씩.
저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워요. 외로워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님이 여기 계셔서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듯 그녀를 봤다. 은지가 외롭다고 32, 젊고 예쁜 여자가 정말이에요. 준호는 요즘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은지가 고개를 숙였다. 밤에도 안 만져요. 출장 가기 전에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준호가 은지를 안 만진다고 이렇게 예쁜 여자를 바보 같은 새끼. 내 입에서 욕이 나왔다. 은지가 놀라서 나를 봤다. 아버님, 미안. 근데 준호가 미친 거야. 너 같은 여자를 두고. 은지의 얼굴이 더 붉어졌다. 아버님, 저 그렇게 좋아 보여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지 않았다. 당연하지. 넌 정말 예뻐. 은지가 숨을 멈췄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오래 서로를 쳐다봤다. 아버님,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러면 안 돼요. 뭐가?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보시면 저는. 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 눈물을 닦아줬다. 엄지손가락으로 볼을 쓸어내렸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은지야. 내가 그녀 이름을 불렀다. 며느리 이름을. 하지만 며느리로 부르는 게 아니었다. 여자로 불렀다.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볼에 닿은 내 손을. 아버님, 안 돼요. 저는 준호 아내예요. 알아. 그런데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나는 손을 떼지 않았다. 은지도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금기의 경계선 위에서. 그날 저녁 은지는 많이 나아졌다. 저녁을 직접 차렸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버님, 내일부터 회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괜찮겠어? 네. 이제 많이 나았어요. 아버님 덕분에. 은지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다. 은지가 회사 가면 나는 또 혼자였다. 밤이 됐다. 은지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먼저 들어갈게요. 아버님도 푹 쉬세요. 그래. 잘 자. 은지의 방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를 봤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은지였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데 소리가 들렸다. 은지 방에서였다. 신음소리. 아니, 흐느끼는 소리. 나는 그녀 방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울고 있었다. 은지가 울고 있었다. 문을 두드려야 하나.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두드렸다. 은지야, 괜찮아? 안에서 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눈물 범벅인 은지가 서 있었다. 아버님, 왜 울어?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냥 안아줬다. 아버지가 딸을 안듯이. 하지만 느낌은 달랐다. 은지의 몸, 떨림,
체온, 샴푸 향, 모든 게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아버님, 저 외로워요. 은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나도 외로워. 내 고백. 은지가 나를 올려다봤다. 눈물 고인 눈, 촉촉한 입술,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누가 먼저인지 몰랐다. 어쩌면 둘 다였다. 입술이 닿았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금기의 키스가. 키스는 짧았다. 하지만 충분히 길었다. 나는 은지에게서 떨어졌다. 숨이 가빠졌다. 은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아버님, 우리,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했다. 하지만 미안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70평생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다. 아내와도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았다. 저도 미안해요. 은지도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 눈빛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봤다. 말없이 복도에 선 채 들어가야죠. 은지가 속삭였다. 그래.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은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님, 들어오실래요? 은지의 제안. 충격적인 제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방으로 초대하다니. 안 돼. 이러면. 알아요. 알지만. 오늘 밤만요. 은지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떨렸다. 외로워요. 오늘 밤만 옆에 있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은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침대 옆 스탠드만 켜져 있었다. 은지가 침대에 앉았다. 나도 옆에 앉았다. 가까웠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아버님, 무서워요. 뭐가? 이러는 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었다. 은지의 입술이 열렸다. 나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위로 올라갔다. 70 나이에 이런 힘이 있는지 몰랐다. 아버님, 은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그녀 목을 입맞췄다. 쇄골을 따라 내려갔다. 잠옷 단추를 풀었다. 하나씩 천천히 은지의 살결이 드러났다. 하얗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아버님, 계속하세요. 은지의 허락.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완전히 넘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70과 32. 금기의 관계가 시작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지 옆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아직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불이 어깨까지만 덮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올려줬다. 은지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놀라지 않았다. 웃었다. 아버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우리는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은지가 핸드폰을 봤다. 아, 늦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불이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은지가 웃으며 옷을 입었다. 아버님, 어젯밤 꿈 같았어요. 나도 그래. 후회하세요? 아니, 나도요. 은지가 출근 준비를 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토스트를 구웠다. 우유를 따랐다. 은지가 나왔다. 정장 차림, 화장한 얼굴, 다시 며느리로 돌아간 모습. 다녀올게요, 아버님. 그래, 조심해서 가. 은지가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돌아왔다. 내 볼에 빠르게 키스했다. 저녁에 봐요. 그리고 뛰어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볼에 손을 댔다. 아직도 따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밤 함께 잤다. 은지 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준호는 해외에 있었다. 전화할 때마다 나는 긴장했다. 아버지, 은지 잘 지내죠? 응, 잘 지내. 거짓말이었다. 은지는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지냈다. 나와 함께 은지 바꿔주세요. 잠깐만. 나는 은지에게 핸드폰을 줬다. 은지가 받았다. 여보, 잘 지내? 은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연기였다. 응. 아버님이 잘 챙겨주셔서. 은지가 나를 봤다. 웃었다. 나도 웃었다. 보고 싶어. 나도. 하지만 은지 눈빛은 거짓말이었다.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전화가 끝났다. 은지가 한숨을 쉬었다. 준호, 미안해. 그녀가 중얼거렸다. 후회해? 내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미안해요. 준호한테 나도 미안했다. 아들한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2주일째 되던 날 은지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아버님, 제가 요즘 속이 안 좋아요. 감기 또 걸렸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토할 것 같아요. 아침마다. 나는 얼어붙었다. 설마. 은지도 내 생각을 읽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병원 가봐야겠다. 아니요. 안 돼요. 은지가 소리쳤다. 만약 정말이면 어떡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흘 후 은지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2줄이었다. 임신이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말이 없었다. 은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떡하죠? 어떡해요, 아버님.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준호 아이일 수도 있잖아요. 은지가 희망을 걸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했어? 준호랑? 2달 전이요. 그럼 계산이 안 맞아. 은지가 더 세게 울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낙태해야 하나요? 은지가 물었다. 그건 내가 결정해.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그럼 그럼 준호한테 뭐라고 해요? DNA 검사하면 다 들통나요. 나는 침묵했다. 은지 말이 맞았다. 일주일 후 준호가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다. 결정해야 했다. 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날 밤 은지가 말했다. 아버님,
저 이 아이 낳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봤다. 준호한테 들키더라도요? 네. 이 아이는 아버님 아이예요. 저희 아이예요. 은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럼 나는? 아버님은 할아버지세요. 겉으로는 은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진짜는 아버지시죠.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힘들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키자. 이틀 후 준호가 돌아왔다. 아버지, 은지.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다. 은지가 달려가 안겼다. 여보, 보고 싶었어. 나도. 그들의 포옹을 보며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질투도 느꼈다. 그날 밤 은지가 준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 갔더니 2달 됐대. 2달? 그럼 내가 출장 가기 전에? 응.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의심하지 않았다. 야, 대박. 아버지, 들으셨어요? 제가 아빠 된대요. 준호가 나를 안았다. 나는 어색하게 등을 두드렸다. 축하한다.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은지는 알았다.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 미안함과 사랑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돌아갔다. 은지는 준호와 함께 잤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은지가 내 방에 왔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옆에 누웠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는 말없이 안고 있었다. 키스하지 않았다. 그냥 안고만 있었다. 그리고 9개월 후 은지가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준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손자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나는 아기를 안았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는 아기. 내 아들. 내 손자. 아니, 둘 다. 이름은 지우로 할게요. 준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다. 은지가 병상에 누워 나를 봤다.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담배를 피웠다. 끊은 지 10년 됐지만 다시 샀다. 지후, 내 아들. 하지만 평생 손자로 살아야 할 아이. 나는 죄인이었다. 며느리를 탐한 시아버지. 금기를 넘은 노인.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은지를 사랑했으니까. 지우를 사랑하니까.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아내가 저 위에서 나를 보고 있을까? 용서해 줄까? 미안해. 하지만 행복해. 내 고백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끝. 어떠셨나요? 씁쓸하고 아쉬운 이야기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사연의 달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